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월 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일출의 모습. 배경이 너무 많이 가렸네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6억. 1년 전쯤에 보류주가 9억 정도에 9억 이상이 막 나왔었죠. 그러던 것이 7억 전후로 보류지는 다 거래가 되었고, 요 중개거래 건수였습니다. 오페라 3정 그린코어 더 베스트 마이너스 40%, 계룡 리슈빌 56평 가격이 5.25억, 평당 1000만원이 안 되는 모습. 3정 브리티시 용산 마이너스 35%, 월성 3정 그린코어 에듀파크 4.1억. 요거는 직거래였어요. 칠성동 고릉할제 마이너스 40%. 연초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흐름은 없더라. 왜? 이거 작년 12월달 거래 물건들이거든요. 2023년 무슨 일이 과연 기다리고 있을까? 입주 물량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지난번에 신월성 지역 특집 보셨나요? 신월성 지역의 달서구 전체 거래 중에서 전세 거래의 40%를 신월성이 가져갔어요. 여기에 인기가 물론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입주 물량이 대단지 아파트 해서 한 3,000세대 가까이 작년에 아마 입주를 했을 거예요. 작년에 재작년 말부터 시작돼서 3,000세대 입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 입주하니까 전세 거래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2023년은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서로 뺏고 뺏기고의 전쟁 굉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4개월 단위씩 묶어봤는데요. 4월달까지는 9,500, 그 다음 8월달까지는 10,000, 그 다음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4,000. 갈수록 심해지겠더라. 그리고 이걸로 끝이냐?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량, 올해 입주 물량도 굉장히 했었거든요. 2024년에 입주 물량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럼 어떤 충격이었느냐? 2015년, 여기 지금 화살표 끝에 2015년, 그리고 16년,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때 이 정도 두 번의 부담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식은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15년, 16년 입주 물량 많네, 부담스럽네 하면서 대구 시장이 한번 얼어붙은 적이 있었어요. 살짝 얼어붙은 적이 있었어요. 2017년에 여름쯤 들어서부터 반전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물량을 가지고 반전을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다. 정책적인 부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서울도 지금 다 풀어준다 그래요. 대구가 누가 대구 거들떠나 봅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이용해서 살펴봤을 때 집 사기에는 여전히 더 부담스러워지더라는 모습. 76.6에서 80까지 올라가서 더 부담스럽다. 누군가에게는 더 부담스러워진다. 어떤 사람들에게? 대출 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집을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하지만 이거 정책 금리 받아서 디딤돌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3%의 대출 금리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주택에 대한 구입 부담 지수는 아마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세부적으로 물론 시뮬레이션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3%의 금리로 빌린다면 이거 아마 균형점 혹은 그 아래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집값이 그래도 여기까지 정도 떨어지고 내가 만약에 지금 40% 가까이 떨어졌는데 10% 정도 더 떨어지는 거나 괜찮아. 내 여기서 20%더 떨어져도 괜찮아. 하면은 대출금리 낮으신 분들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출금리 높게 적용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택 구입이 더 부담스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소득도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로 가고 있거든요. 소득도 요거 조금 줄어드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연초 치고는 지금 높은 곳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다시 진한 노란색으로 2023년 31,000건 정도 되는 모습. 요건 좀 더 가독성 좋게 제가 조금씩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물량인데요. 전세 물량도 가장 높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600건 정도 수준인데요. 제가 요거 시뮬레이션 했는 겁니다. 좀 보정을 해놨어요. 가다가 보면은 여기 점이 찍히는 자리들이 좀 중복이 될 수도 있지 싶어요. 아무튼 작년에 초에 6,700건에서 11,800건까지 약 5,000건이 늘어났다면 올해는 약 10,000건 이상 전세 물량이 10,000건 이상 늘어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작년보다 좀 더 부담스러워진다. 제가 전세 특집으로 해놨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역전세 본격화된다. 갱신거래마저도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갱신거래 한 5천만 원 차이 나면은 웬만하면 그냥 사셔라. 옆집보다 5천만 원 싸다고 해서 옮겨 다니면은 금융비용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이사 비용이나 복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이 더 커진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까지는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드렸는데 1억 이상 차이 나면은 야, 옮기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 갱신거래마저도 하락거래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신규 거래 하락하는 건 뭐 말할 바는 못 되고요. 월세 물량도 보시면 이 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노란색, 빨간색 다시 위에 진한 노란색까지의 갭이 굉장히 커졌다. 그 말인즉슨 작년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올해 크게 다를까요? 올해도 아마 물량은 조금 더 크게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전체 임대 물량 노란색, 빨간색 요 갭을 보시면 20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가던 해 그때도 분위기 좀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근데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갈 때 이 물량은 1만 건 가까이 늘어난 상태에 시작하더라. 작년에는 한 5천 건, 6천 건 정도 늘어난 것이 시작했다면 아직까지 물량 부담은 여전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37건의 거래 중에서 신고가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상당수의 LH 물량이 숨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12월달 거래량은 양호한 상태 900건 이상 정도 나올 걸로 보이죠. 900건 이상 12월 거래량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1월달 거래 한 건 터져 나오긴 했네요. 매천 화성 파크드림 요건 가격 잘 받았어요. 네, 가격 49평형 7억 가격 괜찮습니다. 남천 호텔 센트럴 스카이 6억 이거 2년차도 못 버티셨습니다. 2년차도 이게 예전에는 거래를 상상도 못할 물건들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요거 아마 뭐 분양권 가격이나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한 9.5억, 9.8억 그 정도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락률로 따지면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어쨌든 매매 가격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게 고점을 찍어보지는 못한 모습. 요거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찾아보니까 중개거래였습니다. 직거래 아니었어요. 중개거래였어요. 오페라 3점 그린코어 더 베스트 5억 3천까지 거의 4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 계룡 21 56평형 요것도 거의 40% 가까이 떨어졌죠. 그래서 5억 2,500이라서 야 저렇게 많이 떨어졌나? 전세 가격 잘 나갈 때 6억 3천이었단 말이에요. 전세 가격이.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거 중개거래였던 것 같아요. 중개거래였던 것 같아요. 직거래 아닌가 싶었는데 중개거래 같았습니다. 삼성 브리티시 용산 거의 40% 떨어져서 가격 4억 4천. 그 층수가 31층이에요. 과거에는 30% 40% 떨어졌네요 이야기하면은 작년 초반만 해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물건들은 대다수가 저층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가격 하락률은 똑같은데 그 층수가 위로 올라가더라는 말입니다. 여기 한번 대충 그려서 나타내보면요. 처음에 여기에 싼거리 한 건 거래가 되었어요. 그러면 걔는 층수가 낮잖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점점 중층 고층으로 올라가는 현상. 그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월삼 삼성그린코어 에디파크 4억 천. 이거 완전 충격이잖아요. 전세 가격도 최고 4억까지 갔는데 2022년 작년 입주했는 아파트예요. 요 찾아보면 요거 직거래. 요거 좀 수상하긴 하죠. 근데 시세 대비 뭐 20%, 심하면 30% 안쪽으로 거래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칠성동 고롱하늘채 가격 거점 대비 40% 정도 빠졌고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이렇게 4억 이상 물건, 4억 이상 물건이라도 과거에 6억까지 갔던 물건들도 역전세를 피할 길이 없더라. 앞선 태양광에서 보시면 최고 전세 4억 3천. 물론 이 숫자가 많지는 않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을 흔들기에는 충분한 물량이다. 역전세 나오는 물량 20%. 역전세 내는 물건 20% 정도 해당이 되고요. 대략 한 4%? 4% 정도 되는 사람은 배째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항상 시장을 뒤흔드는 것은 5% 정도의 흔들림만 있어도 시장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튼 적지 않더라. 이것이 한 해 동안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빌라왕이 시끄럽지만 작년이 빌라왕의 해였다면 올해는 개방의 해가 되지 않을까. 빌라왕에 이어서 대구 노원 한신도 요거 세트로 묶입니다. 요거 LH의 향기가 스물스물 납니다. 요것도 왠지 코로나를 쳐도 왠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약간 시장을 약간 노원 한신도 요 가격이 4건이나 묶입니다. 세트로 이렇게 묶여요. 세트로 묶였습니다. 가격 뭔가 있는 것 같죠? 뭔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우방 죽전타워 오래된 아파트들도 마찬가지. 여전히 뭐 30%, 40%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가격이 많이 낮은 곳들 있죠. 여기도 많이 떨어진 게 하나 보는데 신화빌라트 같은 경우에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2억 6천7백. 이것도 거의 40%. 가격 오늘 저 밑에 낮은 부분에 가보면 6억 복리 이 33평형 가격 3억 7천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까지 30%선. 30%선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숫자가 되어버렸고요. 가격 굉장히 낮은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가격 37건의 거래량을 다 가지고 와봤는데요. 남산동 까치 아파트 2억 3,600까지 갔던 것이 요단 가격 싸다고 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싼 아파트들도 저마다의 이슈를 가지고 다 남들 오를 때 웬만큼 남들 오를 만큼 다 올라갔더라. 이것도 많이 빠지는 모습들 보이시죠? 가격 낮은 부분 안 빠지는 것이 아니더라. 끝난 거래대금 지금 아직 한 건 신고여서 별로 의미 없고요. 작년에는 오르는 추세에서 계속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새해가 밝았지만 작년 12월달 자료를 언급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12월은 900건 가까이 되어 보이고요. 한 건 3억 이상 한 건이 아직까지 의미 없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도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고요. 분양권 거래량은 5건 중에서 아직까지 1월달에 거래는 없었고 12월달 작년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서 그나마 분양권 거래 시장이 좀 숨통이 트였다. 그러는 와중에 분양권 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인천도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더라고요. 5건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청라 헬스자이 6억, 서원 포레스트 5억. 근데 조금 충격적인 것은 청라 헬스자이 59제곱미터의 가격이 3억 6천. 근데 그냥 3억 6천 이러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이게 과거에 갔던 가격 5억 8천까지 갔던 걸 생각해보면은 이 3억 6천이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거 찾아봤거든요. 중개거래 중개거래였죠. 중개거래. 직거래 아니었습니다. 중개거래였어요. 만천역 태양 더 아너스 가격. 아직까지 입주까지 시점은 좀 남았죠. 9억 4천. 전세 거래량 49건 중에서 신고가는 한 건이 보였고요. 거래량 흐름, 거래량 한창 많아야 될 텐데, 한창 많아야 될 시력인데, 적다는 것이 아마 옆에 동그라미 쳐고 나가보면은, 야, 이거 가을보다도 시장이 더 못한데, 내년 학기 수요는 지금 본격,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8, 9, 10월 달보다 오히려 지금 더 많이 움직일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줄었는 게 아마 점점 체감이 되실 거예요. 앞부분에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힐스테이트 보모, 야, 전세 가격 7억까지 나왔다? 그럼 이 아파트 가격은 14억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일 거예요. 전세를 비싸게 들어갔는지, 현재 가격이 여전히 비싼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밑에 빌리브 버머 같은 경우에는 5억 4천이 나왔다. 그러면 요 곱하기 2 정도, 아마 요 정도 가격대, 비싼 아파트 전세가율 한 50% 정도, 가격 금액대가 좀 내려오면 한 70%까지도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서 그 비율이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촌 삼성 그린코리아 에듀파크 84제곱미터 전세 가격 4억까지 빠졌거든요. 예, 매매 가격 한 8억 정도로 환산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힐스테이트 버머 2020. 네. 얘를 보면, 전세 가격 굉장히 비싸구나. 이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버머 라운 프라이빗 2차 전세 가격도 8억 2천까지 갔던 것이 4억 3천. 전세 가율, 매매 가격의 50%가 되기도 하고, 고점 대비 50%가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은 더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1월 1일자 자료 현대 아이파크 전세 가격이 2억, 최근 매매 가격 한 3.7억, 3.8억까지 나왔잖아요. 얘도 전세가율이 한 50%, 60%. 그거 아주 마음에 드는데. 매매 가격 3억 7천? 마음에 드는데. 사러 가야지. 갭 투자 한번 해봐야지 생각이었는데 보면은, 갭 차이가 막 1.7억, 한 1.5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웬만큼, 지금 한 4억대 아파트를 뭐 투자성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려면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의 한 2장 정도는 들고 들어가야 될 그런 분위기. 네, 앞에 뭐 월성장이나 이렇게 2억대 거래되었는 것들 보면 한창 때는 4억대를 한 번씩 찍었던 물건들, 한창 때 4억대 갔던 4억 중반까지 갔던 물건들이 2억 중반대에 거래되는 이 많은 거래들을 보면 올해 입주한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은 더 험난한 길이 예고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전세 월세 비중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라면 전월세 비율이 1대1도 깨지고 월세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할지도 모르겠어요. 구군별 전세 거래량
이 흐름을 보시면 입주하는 곳들이 한 번씩 물량을 흡수해 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입주하는 곳들이 많아지면 한 번씩 물량을 흡수해 가긴 해요. 그럼 다른 지역은 그만큼 물량이 뺏기죠. 다른 곳에서 뺏기죠. 인구수 유입이라든지 가구수 증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오름폭이 가구수는 아주 소수로 증가하고 오름폭이 너무 줄어들었고요. 인구 유출은 심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거 뺏고 뺏기고의 전쟁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은 작년에 내리는 채로 마무리되었고 올해는 아직 거래량이 몇 건 없어서 의미 있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월세 거래량 72건, 전세보다 월세 거래가 오늘 더 많이 신고되었어요. 전세 거래 49건, 월세 거래 72건. 평균 월세 가격이라든지 아직까지 건수가 몇 건 잡히지 않아서 조금 더 의미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올해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